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우패스 1차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시험 대비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그 강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 일정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저는 1990년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2000년 12월 말까지 각종 회계학원에서 회계학을 강의하고 있었고, 그 다음 2000년 7월부터 본격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만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1차 회계학만큼은 대한민국 어떤 강사보다도 가장 자신 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관식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1차 회계학만 집중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026년 시험 대비 교재 내용으로서 수필 같은 재무회계 제16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교재는 회계원리하고 중급회계를 합본을 하였습니다. 또 수필 같은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집 제13판이 되겠고요. 다음 수필 같은 원가관리회계가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판인데 이제 8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시험 대비는 개정판 8판에 의해서 사용할 예정이 되겠고요. 지금 예상 시기는 2025년 6월 중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은 기본수하고 문제집을 합본을 하였습니다. 왜? 10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제 강의 특징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기본 원리 소개해드리고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회계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내에 풀기 힘든 과목이 바로 회계학입니다. 다른 과목은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는데 회계학은 시간 내에 풀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 내에 그나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속전속결법을 소개를 드리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을 해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여 제 목표는 시험 당일 50분 투자하여 20개 내지 30개 사이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평균 50점대, 60점대 점수를 확보하는 게 제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점수대 상당히 어려운 점수대입니다.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이 달성 가능한 점수대가 되겠고요. 좀 설렁설렁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수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안정이 되어 있죠. 또한 실제 시험 당일은 80분 두 과목을 8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시간적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가장 효율성이 있는 공부가 뭐가 되겠느냐. 이걸 집중 연구한 결과 난이도가 높은데 출제 빈도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저조한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강의를 하지 않고 교재에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5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봤는데요. 역시 회계학 한 10문제 정도 풀 필요가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20개, 30개 요 사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집중 투자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이 점수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 과목, 민법이라든가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고득점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입장이라면 반드시 회계원리, 기초회계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계 원리 내용이 회계 전 범위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원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시험과 관련되어서 80% 이상 적용이 되는 기본 개념이 회계 원리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회계 원리가 부족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 받는데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석조차도 못 해가지고요.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계원리 기초 회계는 2025년 6월 총 6회 과정으로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과정은 회계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급 회계, 원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 제목에서 30문제, 원가 회계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마다 회계의 기본 개념 소개를 해드리고 각 특정 주제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몇 년도에 몇 번 출제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교재에 반영을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소개를 하고 그 부분을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속전속결법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요, 그냥 강의 내용을 전달만 하고 저 혼자만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 수 있게끔 같이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계산기 조작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행해가지고 60초 안에 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중급회계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16회 과정이고요. 요거 이제 다음 과정으로서 원가회계 기본이론 과정은 6회 과정으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이론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렇죠.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기본 문제뿐만 아니고 회계학 각종 변형 문제,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간 내에 빨리 풀기 위해서 속전속결법 기본서에서 터득했던 이 속전속결법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강의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 다음 과정을 위해서 1, 2, 3 전법이 무엇인지 이것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 당일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이 되는데요. 아무튼 문제풀이 과정은 11월부터 12월까지 객관식 재무회계는 총 14회. 요게 끝나면은 객관식 원가관리회계 문풀 과정은 4회 과정으로서 문제풀이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시험 당일을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회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계학은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달라요. 문제 푸는 거하고 또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또 차이가 납니다. 또한 시간 내에 푸는 거하고 실제 시험 당일날 80분 80문제 시험 당일날 시간 내에 푸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시험 당일날 푸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서는 총 10회 과정으로서 41번부터 80번까지 각 회당 40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실제 시험 당일날 50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0회 과정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냐면 실제 실전과 같은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적절하게 배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쉽게 출제가 되는데 원가보다는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다든지, 원가는 평행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재무회계가 엄청 또 핵폭탄급으로 출제가 됐다든지, 또는 동시에 2020년도 문제처럼 재무도 핵폭탄급, 원가도 핵폭탄급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또한 시험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또 이유가 있는데요. 말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회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모든 변수를 다 두고서 각 회당 문제를 적절하게 배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시험 당일날 푸는 연습을 하는데, 이때 아주 멋들어지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1, 2, 3 전법입니다. 1, 2, 3 전법. 그래서 1, 2, 3 전법을 터득하고 이걸 자유롭게 활용해 주신다면 2020년도 문제, 가장 최악의 문제, 그가 무도한 문제도 꽈락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나머지 2020년 기출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평균 50점대, 60점대가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회계학은 시간 내에 푸는 거하고 실제 시험 당일날 시간에 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 시험 당일날 50분 투자해가지고 20개, 30개 문제를 풀어가지고 50점대, 60점대 점수를 확보하는 그런 연습을 이 과정에서 집중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10회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2026년 4월 초 시험도 그 점수대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서 회계학 마무리 특강 4회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그중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만 엄선을 해가지고 160문제를 집중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160문제 중 120문제, 원가회계는 40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거의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회계학은 기본으로 돌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하자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과정으로서 2026년 3월 달에 총 4회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 시험 대비 제 강의 과정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되겠는데요. 하업 횟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